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마을 라클레어에는 샤토데라 포레라 불리는 신비로운 유령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성은 오래전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고요한 숲속에 은밀히 숨어 있었다. 성과 관련된 여러 전설들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전설은 아름다웠으나 격정적인 운명을 맞이한 사라 마르세유에 대한 이야기였다. 전설에 따르면 사라는 라클레어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 천사 같은 외모와 마음씨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녀는 특히 숲과 자연을 사랑했으며 숲속의 성을 그녀의 특별한 공간으로 삼았다. 그러나 사라는 빈번히 마을의 규칙과 전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곤 했고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젊고 매력적인 음악가 루이 드 파이르가 나타났다. 루이는 그의 악기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자연스럽게 사라와도 가까워졌다. 그들은 빛나는 달빛 아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숲속 성에서 사랑을 키워갔다. 하지만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루이는 나라를 위해 떠나야 했고 사라는 그녀의 사랑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에 휩싸였다. 루이가 떠난 후 사라는 매일 밤 숲속 성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가 남긴 낡은 악기를 연주했다.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은 루이를 기다리며 사라는 점점 야위었고 결국 그녀는 그 어두운 숲속 성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성을 떠돌며 언제나 그의 사랑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고 믿게 되었다. 이후로도 샤토드 라포레에서는 밤이면 사라의 음악이 들린다고 했다. 그녀의 영혼은 루이가 남긴 멜로디를 계속해서 연주하며 영원히 그의 귀환을 기대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성을 떠난 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용기 있는 이들은 성을 찾아가 사라의 애절한 선율을 들었다고 전했다. 세월이 흘러도 샤토드 라포레에 얽힌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언젠가 재회할 것이라는 희망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회자되었다. 마을에는 여전히 용기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성을 찾아갔고 그들은 때때로 자신들만 아는 특별한 감정을 안고 돌아오곤 했다. 이렇게 샤토드 포레의 전설은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가난한 생활로 인해 항상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낡고 이상하게 생긴 장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장화 주인은 원래 여행자였는데 여러 해를 떠나 있던 그는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어 물건을 팔아버리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장화를 본 피에르는 무언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장화를 갖고 싶다는 갈망이 그의 마음을 휘둘렀습니다. 피에르는 온종일 장화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결국 자신의 소중한 목걸이를 팔아 장화를 구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장화를 신어본 피에르는 갑자기 주변에 환경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화를 신은 채로 바닥을 몇 번 구르자 자신이 마법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환상적인 동물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고 하늘에는 빛나는 별들이 낮에도 떠 있었습니다. 그 세계를 탐험하던 피에르는 세 마리의 도마뱀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모두 말을 할 수 있었고 그에게 그 세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피에르에게 이 세계에는 5개의 마법숲이 있으며 그 모든 숲에는 특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피에르의 장화는 그 숲을 탐험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 주었습니다. 피에르는 도마뱀 친구들과 함께 첫 번째 마법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고 호수 한가운데에는 말하는 거북이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북이 왕은 피에르에게 그의 선량함과 용기에 감동하여 첫 번째 보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개의 작은 빛을 내뿜는 신비한 구슬이었고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현실 세계의 작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피에르는 노래하는 나무를 만났습니다. 나무는 피에르에게 마음속 소리를 듣는 법을 알려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피에르는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사람들은 그를 희망의 소년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법의 숲에서는 날개 달린 사자와의 험난한 여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개 달린 사자는 마법의 사자를 물리치기 위해 피에르가 특별한 비밀 마법을 배워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피에르는 사자와 함께 훈련을 하며 용기와 강한 의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그 보답으로 황금 사과를 주었습니다. 이 사과는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숲에서 피에르는 매우 특별한 만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꽃의 요정이었습니다. 꽃의 요정은 피에르에게 자연과 교감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그로 인해 피에르는 자연의 소리를 듣고 평화를 찾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정은 그의 노력에 보답하여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한 송이 꽃을 선물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숲에 도착했을 때 피에르는 전설적인 드래곤을 만났습니다. 드래곤은 고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모든 숲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래곤은 피에르에게 최후의 보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법의 거울이었으며 이 거울은 마음의 진실과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모험을 끝내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 피에르는 그가 겪은 엄청난 여정의 경험과 보물을 활용하여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마을과 할머니를 위해 노력했고 그의 친절과 용기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피에르는 전설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에르와 그의 마법의 장화 이야기는 추억 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로부터 프랑스 중부에 위치한 루아르 강 주변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그리 유명하지 않았으나 마을 주민들은 지혜롭고 근면하여 소박한 삶을 즐기고 있었다. 다른 마을과 달리 이 마을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으니 바로 소금과 황금의 전설이었다. 옛날 저 루아르 강 근처에는 풍요로운 숲이 있었고 그 숲 속에는 아름다운 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성은 황금으로 뒤덮인 천정과 은빛으로 빛나는 계단이 유명하여 황금의 성이라고 불렸다. 이 성의 주인은 매우 부유한 귀족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부를 마을 사람들과는 나누지 않았다. 그는 이 주위 마을을 다스리며 중세에 엄한 세금을 부과했고 사람들은 늘 굶주림과 가난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강가에 사는 어부가 꿈에서 신령한 존재를 만났다. 그 존재는 그에게 소금과 황금이 함께하는 날 마을은 행복을 찾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어부는 이를 이상하게 여겼으나 곧 있을 큰 축제를 위해 사람들은 이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축제 날이 다가왔다.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 신들에게 화려한 춤과 노래로 제사를 지냈다. 그날 밤 달이 떠오르자 강물은 신비로운 반짝임을 띠기 시작했다. 이윽고 강에서 솟아오른 은빛 물고기떼가 강가를 따라 오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순간 물고기떼 사이로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마치 달빛을 입고 내려온 듯했다. 여인은 황금빛을 뿌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나는 강의 요정이다. 당신들이 꿈을 이루리라. 이 땅에 힘들게 얻은 소금과 황금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다음날 마을 근처의 강가에서 소금 결정체가 나타났고 이는 매우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황금의 성지하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을은 점차 부유한 곳으로 변모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부를 얻었지만 요정의 경고를 잊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며 서로의 행복을 추구했다. 그리고 매년 축제가 벌어지면 강의 요정을 기리며 소금과 황금으로 장식된 크고 작은 조각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프랑스의 루아르강 주변 작은 마을은 전설과 함께 번영을 이루었다. 소금과 황금의 힘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이를 가지고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았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그들의 자손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고요한 시골 마을에는 필레트르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필레트르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모험에 대한 열망이 넘쳐났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주변의 숲으로 깊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 숲에는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숲 가장 깊은 곳에 특별한 나무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나무는 하늘로 곧게 뻗은 가지 끝에서 빛을 발하며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 나무는 아무나 찾을 수 없었고 오직 진정한 신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필레트르는 이 이야기에 매료되어 길고 복잡한 경로를 따라 숲의 심장부로 들어갔다. 날이 저물어 갈 무렵 그는 산들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속삭이며 안내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따라가자 그는 마침내 빛나는 나무 앞에 다다르게 되었다. 나무는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고요하게 서 있었다. 필레트르는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던 소원을 빌었다. 그러나 소원을 빈 후 나무는 필레트르에게 어떤 말을 했다. 나무는 그에게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용기와 지혜를 시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레트르는 망설임 없이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의 앞에는 3가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시험은 진실을 보는 것이었다. 그는 깊은 안개로 덮인 숲속 미로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었고, 필레트르는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며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다. 두 번째 시험은 용기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두운 밤에 울부짖는 늑대들과의 만남에서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겨냈다. 마지막 시험은 연민을 느끼는 것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 갈 길을 잃은 아기새를 구해준 필레트르는 진정한 연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신비의 나무는 필레트르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의 소원은 단순한 것이었다. 마을의 행복과 사랑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무는 빛을 더 밝게 바라며 마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였다. 필레트르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그의 모험과 교훈에 대해 이야기를 전했다. 사람들은 필레트르가 겪은 이야기에 경탄하며 그의 지혜와 용기를 치하했다. 그리고 나무의 축복 덕분인지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번영과 행복을 누렸다. 그 후로도 필레트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며 마을의 지도자로 성장했다. 숲속의 나무에 대한 전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며 필레트르의 모험은 후대 아이들에게 용기와 지혜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을 넘어 잊지 못할 프랑스의 전설로 남았다.